확률을 높이시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 한두 개 테마 ETF를 100%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서로 다른 테마 ETF를 10% 10개를 담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8개는 40% 50% 먹고 나머지 2개는 40% 50%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래도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 25% 30% 수익 나거든요. 반드시 어떤 테마형 ETF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AI를 항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익남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 우주항공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테마들이 시장의 주목을 새롭게 받고 있죠. 시장은 바뀌어도요, 테마 ETF에 투자하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교육 과정 때 테마 ETF를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강의 내용의 일부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ETF 실전 투자 클럽에 오시면 영상에서처럼 저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투자의 연장해서 테마형 ETF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린 투자를 하면 물론 S&P 500만 투자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나은 성과 혹은 하락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인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ETF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초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테마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마형 ETF라고 우리는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테마형 ETF가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나눠봤어요. 왼쪽은 빅테크랑 반도체고요. 오른쪽은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팅. 예. 혹시 이 차이가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혹시 그냥 답변 이야기해 보실 분 혹시 계실까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빅테크랑 반도체는요, 정말로 지금 확실하게 성장을 보여주는 성장주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빅테크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어서 매 분기마다 엄청나게 가혹한 검증을 요구를 해요. 컨센서스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를 훨씬 더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이던스가 살짝 조금 더 아쉽다? 그럼 주가가 여지없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매 분기 엄청나게 높은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게 지금 빅테크랑 반도체.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지금 빅테크랑 반도체. 지금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테마형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망한 기술일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뭔가 의미 있는 시적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실제로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이 언제 상용화가 돼서 언제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낼지는 기약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식을 이제 꿈을 먹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개인의 성향입니다만, 저는 이런 쪽들, 꿈을 먹는 주식들보다는 확실하게 성장을 보여주는 테마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또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왼쪽은 스마트폰, AI, 그리고 오른쪽은 K-팝, K-푸드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혹시 차이를 그냥 가볍게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그것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2번 연속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 범위가 좁은 것도 맞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장기 테마이고, 오른쪽은 조금 단기적이고 편협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인터넷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에 스마트폰이 막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모바일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오른 것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음원, 뭐 멜론,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은 이제 메타인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지금은 자진 상장 폐지된 트위터,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차를 두고 주도주는 계속 바뀌었지만 2012년부터 2020년대까지 실제로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말 그대로 그냥 스마트폰, 모바일 생태계였거든요. 그럼 모바일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주식들이 10년의 시간을 거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요. AI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아직까지 단기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는 정말 그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다르죠. K-팝, K-푸드, 네, 유망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것처럼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뭔가 중장기적으로 인류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테마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K-팝이 그리고 K-푸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마켓 타이밍 고려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2024년 하반기에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렸던 ETF 중에 하나가 에이스케이퍼 포커스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체가 확실하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그리고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테마,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지금의 테마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AI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가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GTC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AI의 성장 단계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정도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그 챗GPT가 생성형 AI고 AI 에이전트는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AI가 아니라 정말 인간처럼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의사결정하는 AI를 AI 에이전트라고 해요. 에이전트 AI라고 합니다. 뭐 아이언맨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을 열심히 도와주는 AI가 있죠. 자비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형태는 없습니다. 목소리만 존재하는 AI인데 그 친구가 에이전트 AI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피지컬 AI가 되겠죠.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GPU 26만 장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 26만 장 중에 5만 장이 현대차한테 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자동차 회사가 GPU가 왜 필요해? 이렇게 물으시던데 현대차가 사실은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피지컬 AI를 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죠. 자율주행 당연히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뭐 이번 GTC에서도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피지컬 AI를 AI의 최종 종착역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또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인 거예요. 그래서 GPU를 5만 장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순한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저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AI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산업이 또 파생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한동안 주식시장의 메인 테마는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어떤 테마형 ETF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AI를 항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려요. AI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빅테크 반도체가 이제 가운데 있어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뭐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붙여나가는 게 기본이 되겠죠. 제가 왜 AI를 주목하는지에 대한 말씀 드렸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주요 이제 테마형 ETF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 많은 ETF 중에 얘를 담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솔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미국 빅테크 집중 투자 ETF이고요.
나스닥 100은 말 그대로 이제 10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소울 미국 테크 탑 10은 나스닥 100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제가 빅테크 반도체 항상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빅테크 반도체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7을 약 90% 담고 있는 빅테크 ETF예요. 이제 10종목을 단순히 투자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10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을 더 큰 비중으로 담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스닥 100의 방향성은 포트폴리오 전체, 나스닥 100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10종목이 그냥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아, 하고 싶어, 저는 나스닥 100 대신 미국 빅테크 ETF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빅테크 ETF는 굳이 테마 ETF로 사실 분류하진 않아요. 그냥 나스닥 100 대신 가져가도 되는 이제 뭐 집중 투자 ETF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테마형 ETF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집중 투자 ETF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이에요. 빅테크 반도체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워낙 반도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좋았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사실 반도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를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갔던 모멘텀이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반도체가 AI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은요, AI와 관련이 없는 반도체 종목들은 싹 다 빼고요, AI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만 투자하겠다고 타이거가 새롭게 내놓은 반도체 ETF입니다. 종목명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국내 상장 반도체 ETF 중에 시총이 가장 큰 ETF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근데 걔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반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고요. 얘는 걔랑 달라요. 필반 지수 구성 종목 중에 AI랑 관련 종목들을 싹 다 빼고 새롭게 만든 ETF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ETF는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입니다. 실제로 이제 액티브 ETF는 많이들 안 하시죠. 얘를 하나 넣은 이유는 2024년 이후로는 AI 관련된 테마가 세분화되고 있고 폭넓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됐는데 2024년부터는 뭔가 맞춤형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브로드컴이나 아몰딩스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또 주목을 받게 되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략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뭐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각각의 ETF가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투자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 산업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들 간의 순환매도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번엔 소프트웨어, 이게 좋으니까 전략 인프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는 이 빅테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지금 AI에 관련된 그런 크고 작은 세부 테마들을 한 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액티브 ETF입니다. 얘가 지금 56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탑 10 종목만 가지고 와본 거예요. 이 10종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을 커버하는 ETF라는 것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실 수가 있죠.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G버노바는 전략 인프라 관련 종목이고, 알리바바는 심지어 중국 종목이에요. 오클로는 얘는 SMR, 원자력 관련 종목이고, 인텔, AMD 반도체고, SK하이닉스 한국 종목, 이제 엠로비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죠. 사실은 이제 56종목을 다 까보면 굉장히 AI 관련주들을 폭넓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AI 관련해서 빅테크랑 반도체 말고도 다양한 이제 세부적인 테마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특별히 부각을 나타내는 ETF가 있으면 그 ETF를 별도로 편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한번 오긴 올 거거든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테슬라 비중 높은 ETF를 담아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AI에서 파생되는 테마들 중에 뭐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지가
아직은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빅테크랑 반도체는 개별 ETF로 대응을 하시고 이런 세부적인 테마는 뭐 하나 고르기 힘드시면 그냥 이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하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 포트폴리오에 이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마지막 ETF는 이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일단은 차이나, 중국 들어가면 질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옛날에 데이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를 가지고 온 이유, 이 실소, 저건 뭐 왜 졌단 걸, 이런 냉소적인 눈빛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이 항상 좋지는 않을 거니까 중국 관련주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분산 투자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억지로 밀어 넣은 건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중국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관, 안 좋은 기억들을 정말 제끼고 그냥 기술력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나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커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 그리고 분산 투자, 순수하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중국 휴머노이드를, 중국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돈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때려 붓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높은 인건비를 어떤 로봇 기술 그리고 AI 팩토리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봇 팔 그리고 로봇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 ETF 안에 관련주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순수 기술력만 보더라도요,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자율주행, 미국이랑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이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높아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마켓 타이밍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그때 라이브 세미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메이커들이 대부분 다 지금 비상장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메이커 1등 기업이 유비테크인데 유비테크만 지금 상장을 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비상장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유니트리나 에지봇 이런 회사들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런 뭔가 시장에 주목을 받는 대표 종목이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내년도 시장을 좀 봐야겠지만,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신규 종목들의 상장 이벤트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건 저도 부담스럽고, 선호하지도 않으실 거고, 한 5% 정도는 저는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이런 거는 투자를 안 할 거냐? 저는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투자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런 꿈을 먹는 주식들이 성장주가 되는 그 모먼트가 있거든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원년이 2020년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냥 테슬라가 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많이 풀려서 그냥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닙니다. 테슬라가 20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회사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테슬라가 2020년에 어떤 모먼트가 있었냐면 2019년에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완공이 되고, 거기서 실제로 모델3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원년이 2020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꿈을 먹는 주식이 성장주로 변모하는 그 모먼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먼트가 발생을 할 텐데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먹는 주식들을 미리 우리가 응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투자 기회가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목해야 하는 테마 ETF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ETF들이 있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ETF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을 하세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ETF도 어떤 거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파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례를 봤을 때 괜찮은 방법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주식이 빠지면 많이 좀 힘들어 하시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생각보다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어떤 펀더먼털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먼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경우. 두 가지. 근데 주가가 빠지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뭔가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내가 투자한 테마 ETF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보면 한 10번 중에 8번은 그 테마나 이 개별 종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외부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 뭔가 펀더먼털적인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면 그건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외부의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다 라고 하면 그때는 더 사야죠. 사실은 멀리서 그 예시를 찾을 필요도 없이요, 올해 4월 주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뭐 빅테크 반도체 다 30% 40%씩 다 빠졌습니다. 더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거의 반토막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주가 조정 사유가 뭐였죠? 다른 게 아니었고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때문에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확 내려가면서 작년부터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그냥 다 빠진 거예요. 실제로 빅테크들 실적 다 좋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장기 비전 다 좋았는데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겁니다. 안 그래도 빅테크 많이 이제 올랐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부담스러웠던 와중이었는데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조정받기 너무나 좋죠. 명분이. 그런 조정은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래서 이런 ETF를 추천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공감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따라서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전기차, 중국 전기차예요. 이제 중국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전기차 잘 팔리는데 왜 주가 안 오르냐, 지금 중국차 전기차 1위 아니냐. 근데 중국 전기차 관련들이 제일 많이 올랐었을 때가 이제 2020년 11년 이때잖아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 중국 전기차는 성장주였고요, 지금은 그냥 경기 민감주, 자동차주예요. 전 세계 2차전지 1위 기업 CATL 다들 아시죠? 2021년 2021년 이때 넘어올 때 매출 성장이 1년에 100%씩 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장성이 조금 시장에 과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PER이 80배, 100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 성장 단계를 지나다 버리니까 그 정도 매출 성장이 당연히 안 나와요. 지금 CATL 같은 경우 퍼가 한 20배, 30, 25배?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말 그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가 되면서 과거와 같이 높은 밸류를, 멀티플을 시장에서 못 받는 거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도 뭔가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되면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야죠. 중국 전기차도 펀더먼털의 문제가 좀 생겼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예시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테마 ETF도 10% 이상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테마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뭐 하나 꽂히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씩 담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차이나 전기차도 그때 정말 퇴직금 다 넣으셨다가 손해보신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PT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테마 ETF 투자하실 때는 내가 뭔가 이 테마에 투자해서 내 미래를 걸어봐야지, 내 노후를 얘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확률을 높이시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 한두 개 테마 ETF를 100%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서로 다른 테마 ETF를 10% 10개를 담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8개는 40% 50% 먹고 나머지 2개는 40% 50%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래도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 25% 30% 수익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셔야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결국은 똑같은 ETF인데 종류만 다르게 10개 담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죠. 보시면 7개 테마 ETF 7개 달려있는데 7개 지금 이제 잘못된 예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7개인데
실제로 사실은 세계 ETF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미국 AI 전력 인프라,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미국 비중이 제일 높고 30%는 똑같은 ETF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차이나 휴머노이드로 모시고. K방산, 어차피 똑같죠. 전형적으로 잘못된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추천 ETF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전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도 내용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좀 공통적인 내용들을 제가 묶어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일단 개별 ETF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요건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면, 너무 미국 주식 중심인 것 같다. 미국뿐만 아니라 조금 전 세계에 좀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S&P 500 대신에 타이거, 토탈, 월드스탁 액티브 이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든 주식에 투자하라가 이제 VTI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VTI의 월드 버전입니다. 타이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타이거에서 얼마 전에 상장한 거고, S&P 500 대신에 코어를 이걸로 가져가시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신흥국이든 이런 전 세계를 어쨌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환율 변동 위험 노출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대안이 있느냐? 근데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어놨는데 걔는 뭔가 현금성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넣어둔 건 아니고요. 걔는 달러 대신 넣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달러에 투자할 의향이 별로 없어. 그러면 굳이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를 가져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빼시고 그냥 이제 머니마켓 이제 ETF들로 현금성 자산을 100%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십니다. 바이오 ETF도 많이 질문 주셨는데 그냥 미국 하나, 한국 하나 이렇게 골라봤어요. 지금 한국 바이오는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패시브 ETF인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미국 쪽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ETF 단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 정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장에서 주의할 점이 뭔가요?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제 백지로 놔뒀는데 이제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라는 것에 좀 반증이 아닐까 싶어 이런 질문 주신 거. 근데 저는 상승장에서 주의할 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일 수 있는데 미리 고점을 예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불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게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주식이란 끊임없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대충 이쯤 되면 팔아라. 이게 아마 어깨에 팔라는 말처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때쯤이 어깨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면 어깨가 아니잖아요. 이게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엉덩이가 될 수도 있고 이 고관절 부근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고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깨를 팔아라? 이것도 진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어깨 파는 건 맞는데요. 머리를 확인하고 나서 어깨를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 조정 받겠죠. 조정 없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 굉장히 좋았다가 러우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2020년에 조정은 받았고 올해 초에 조정은 받았잖아요. 그런 조정이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조정이 있을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 버블이야. 나스닥 100 이제 곧 빠져. 저는 그런 분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언제 빠지죠? 조정은 언제 오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은 언젠가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야. 정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버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시면 머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을 하더라도요. 어깨에 파실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막 하루아침에 20% 30%씩 빠지지 않아요. 머리에 있던 주가가 갑자기 허리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첫날은 귀까지 왔다가 둘째 날 목까지 왔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깨 파시되 고점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럼 그때 파셔도 정말 늦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절대 미리 고점을 예단하고 주식 비중을 선제적으로 대폭 줄이는 거. 저는 절대 비추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만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못 따라가는 것도 굉장한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야, 그래도 난 불안해서 못 살겠어. 라고 하시면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마시고 투자하는 스타일을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폭이 있어요. 중성주 먼저 빠질 거고요. 그 다음 성장주가 더 많이 빠지겠죠. 대신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배당주나 퀄리티 스타일 이런 것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이지 마시고요. 많이 오른 성장주랑 뭐 이제 AI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셔서 배당주 비중을 늘리세요. 퀄리티 스타일 주식들 비중을 늘리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 옛날만큼 못 올라가겠지만 빠져도 덜 빠지니까 상승했을 때 못 따라가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금 경감을 시키면서 조금 하락장도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스타일을 바꾸시되 함부로 주식 비중 줄이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포트폴리오 리뷰랑 개별 ETF 좀 보셨나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제가 그걸 올려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일상의 지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런 삶은 꼭 안 사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반도체를 빠삭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빅테크 투자한다고 해서 M7의 뭐 어닝 시즌에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팔로우업 하시고 절대 없어요. 다만 내가 뭘 투자하는지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는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냥 추천 포트폴리오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상장 ETF 포트폴리오도 뭐 추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것도 추후에 또 어떻게든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일 오후 늦은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요. 네, 하트, 스마일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좋은 내용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관련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ETF 7전 투자 클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ETF 투자하고 싶은데 ETF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의 공식 멤버십 공간으로 오시면 외롭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ETF 투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ETF 분석 리포트, ETF 비교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놓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위험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냥 전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리뷰, 모든 편입 ETF에 대한 세세한 리뷰까지 해드립니다. 매일 시장 상황 달라지죠. ETF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이슈들 선별해서 매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ETF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궁금하신 점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런 궁금증들 모두 모아서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TF 투자의 중장기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실시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ETF 투자 하지 않을 수 없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따라 사는 그런 ETF 투자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내 투자 성향을 고려한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진짜 ETF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ETF 7전 투자 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